최근 포스코홀딩스 IR팀에서 호주 광산 지분 매입 관련 글로벌 리튬 자원 투자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전사 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리튬 광산과 염호를 확보한다는 것은 포스코홀딩스가 단순한 철강 기업뿐 아니라 미래의 시대 핵심 자원인 리튬에도 진심이라는 뜻을 거듭 밝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철강에만 집중 질문 공세를 퍼붓는 애널들이 한심하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앨범R을 꾸준히 추적해오던 입장에서 이번에 나온 머지나 광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확실히 정리할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복잡한 상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아껴야 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튬은 먼저 크게 경함형과 염수형으로 나뉩니다. 현재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의 판가는 차이가 크게 없어 전반적으로 당장 둘을 구분해서 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 흐름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수산화 리튬이든 탄산 리튬이든 언제든지 한쪽 가격이 급격하게 튈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둘 다 아예 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리튬은 물론 자유진영 리튬 기업인 앨범R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지만 켄트마스터스 앨범R CEO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정책적 변수가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리튬 공급망을 잘 정비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리튬 염호를 통해 염수 리튬을 생산하고 있으며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양 공장에서는 경함형 리튬을 정제하여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두 개념을 서두에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염수형 리튬에 대해 주목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경함형 리튬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염수형 리튬에 있어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경함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광양 공장 캐파만으로는 동사가 글로벌 리튬 대표 기업이라고 하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염수형 리튬의 생산 단가가 대략 강학상 kg당 6달러 내외로 논의되어 kg당 15달러 이상의 채굴 원가가 발생하는 중국 경함형보다는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포스코가 7년 넘게 준비해온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는 대단히 가치 있는 사업 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향후 리튬 판가가 kg당 40달러, kg당 80달러와 같이 빠르게 반전되지 않는 이상 리튬 염호만으로는 철강 중심의 포스코홀딩스 전체 실적에서 리튬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에도 미미할 것이고 앨범R과 비교해 볼 때에도 매출 규모나 생산량 면에서 포스코는 향후 풀 가동을 전제로 본다고 해도 경쟁관계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나 시장 점유율이 작다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수준을 넘어 한 국가산업 원자재를 담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경쟁 기업에 뒤처지는 열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가 과거와 같이 철강 기업으로 남으려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혁신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동사의 체질 자체를 파격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우량 리튬 생산 거점을 기회가 될 때마다 확보하는 것이 향후 미래 사업을 볼 때 굉장히 전략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얼마 전 포스코홀딩스가 미네랄 리소스사와의 머지나 광산 지분을 합작 제휴사 형태로 확보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포스코홀딩스가 집중하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와는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경함형 리튬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머지나 광산은 원래 미네랄 리소스사와 앨범R이 50대 50 지분으로 투자하고 있던 경함형 리튬 광산으로 전광 품위가 굉장히 뛰어난, 즉 대단히 질 좋은 리튬 광석이 나오는 광산이고 슬라이드에도 표시한 바와 같이 단일 사업장으로도 전세계 5위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산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전 앨범R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락이라는 조사 기관에서는 리튬 판가가 바닥을 치고 머지나 광산이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리튬 판가는 당시와 다르지만 해당 보고서가 머지나 광산에 대해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지나 광산은 현재 연간 25만 6천 톤의 스포디민 전광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리튬 판가가 손익 분기점이 위협받던 바닥권에 머무르던 당시 사정이고 앨범R 홈페이지에 따르면 머지나 광산의 생산 능력은 연간으로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업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편차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리튬 채굴 사업은 판가에 따라 수익성이 극명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캐파보다도 적용할 판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 다른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약 kg당 10.5달러 판가 기준에서 6% 품위 스포디민의 평균 가격이 톤당 845달러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95% 수율로 풀 가동을 가정할 경우 매출액 기준 약 2억 달러에서 6억 달러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출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광산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갖는지가 투자 관점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2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해도 비용이 2억 달러라면 운영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머지나 광산의 운영비가 톤당 약 442달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kg당 10.5달러 리튬 가격에서의 6% 스포디민 가격 845달러를 적용하면 톤당 약 400달러의 마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골드락 보고서도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성을 구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5% 수율의 같은 계산식을 사용한다면 25만 6천 톤 기준 약 1억 달러, 75만 톤 기준 2억 8,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가 여기서 15%의 지분을 갖는다고 하면 최대 4,275만 달러, 1,500원 환율로 하나로 약 641억 원에 더 차감할 것이 없는 깔끔한 투자 이익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워지나뿐 아니라 마운트 메리온의 지분도 이번 계약으로 마찬가지로 15% 확보하였는데, 마운트 메리온은 품위가 워지나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비가 좀 더 발생할 수 있으나 어쨌든 대략적으로 두 광산을 합산하면 연간으로 최대 1,000억 원의 투자 이익을 가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당 광산의 스포듐민 생산량을 최소치 25만 톤으로 줄인다면 1,500원 환율로 워지나에서 225억 원, 대략 두 광산 합산 연간 400억 원의 순이익을 가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계속 의문이 드셨겠지만 이것은 약 킬로그램당 10달러 수준에서의 계산식이고 추정값입니다. 만약 기준 리튬가 킬로그램당 20달러를 적용하여 스포듐민 가격이 2배인 약 1,900달러에 도달한다고 하면 워지나 광산에서 톤당 1,458달러, 한화 220만원의 순이익이며, 같은 계산식으로 25만 6천 톤을 95% 수율로 생산 시 844억 원, 75만 톤으로 계산하면 2,351억 원의 포스코 15% 지분 수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마운트 메리온까지 합산한다면 역시 워지나보다 다소 뒤떨어지는 정강 품위를 감안할 경우 어림잡아 킬로그램당 20달러 판가에서 1,500에서 4,000억 원의 연간 순이익을 해당 투자로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산은 당연히 100%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자의 의미와 기대되는 수익성, 그리고 킬로그램당 20달러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리튬 판가가 40달러를 도전하는 과정에 있어 이번에 신설 리튬 제조사 지분 30%를 약 1조 원에 취득한 투자의 의미를 이러한 계산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P와 Q가 동시에 뛰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 부분은 향후 리튬 판가가 킬로그램당 20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리튬 염호와 합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리튬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지분 투자와 함께 아르헨티나 염호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를 단순한 철강, 빅테크가 아닌 성장산업, 핵심 소재 리튬 기업으로 재평가할 여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코는 기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면서까지 이렇게 리튬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카우의 지위를 가진 본업 철강이 탄탄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리튬은 자유진영에서 제2의 앨범과 같이 성장한다면 포스코는 꽤나 튼튼한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포스코홀딩스는 후진국 한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기자들의 뻘글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주가 관점에서 취약합니다. 한국 증시는 말이 되든 말든 일단은 허위 보도라고 할지라도 던져놓고 주가를 밟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기사는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것이, 호주 투자알림 서비스 회사에서 스포듐민 가격을 1,400불로 잡고 멀티플을 어떻게 부여했는지, 따라서 해당 기자가 어떤 유료 자료에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개된 자료에서는 40% 바가지를 뒤집어 썼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계약이 발표된 11월 12일, 13일 분위기는 리튬 판가가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었고, 2차 현지를 조금만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향후 리튬 판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게다가 포스코의 계약 상대방이고 또 앨범알의 파트너이기도 한 미네랄 리소스사를 근거 없이 폄하하며 부채로 인해 협상력이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부실 기업이라는 느낌을 주며 포스코를 이유 없이 헐뜯고 실패한 경영으로 낙인 찍습니다. 해당 기사가 포스코에 이렇게 큰 도약을 가로막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기자들과 애널들이 산업 발전, 나아가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렇듯 멀쩡한 기업을 근거 없이 헐뜯는 행위는 중범죄이고 감옥에 간다고 하는데, 한국은 수틀리면 미안하다고 짤막하게 보거나 말거나 기사 후면에 붙이면 되니 기자로 살기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허위 보도를 구태여 꺼내보고 싶지도 않지만, 이러한 허위 기사들이 자꾸 한국 증시에서는 공매도와 맞물리며 폭락의 빌미가 되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포스코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 변동성을 극대화하여 투자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앨범알과 비교할 때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락할 때는 2차 현지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반등할 때는 리튬빵가 상승과 전체 섹터 추세 전환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전혀 없습니다. 24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기존 철강 사업부에 인도 법인 투자 등으로 약간의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면 2차 현지 리튬의 밸류는 아예 반영되지 않은 수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는 저평가된 기업임은 분명하고 저가 매수 역시 가능하지만, 추후에도 후진 증시에 속해 있다는 리스크로 기자들의 허위 보도에 공격당하며 때로는 지금처럼 대단히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장기 투자와 멘탈 관리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무려 1조를 투입하여 지분을 확보한 호주 신설 리튬 제조사 투자는 포스코가 염수형뿐 아니라 경화명의 비중도 크게 늘리며 사업부를 다각화하는, 즉 리튬 사업부에 무기를 싣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앨범알에 비해 보유한 생산 캐파나 실적 규모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탈중국 자유진영 리튬 공급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또 어떤 관점에서 이제 워지나 광산으로 인해 포스코와 앨범알은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리튬 채굴 이익은 판가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을 논함에 있어 리튬 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후 단기적 리튬 판가의 추이는 알 수 없지만 엘보말과 중국 애널들, 심지어 이차전지의 극도로 적대적인 여의도 애널들까지도 중장기적 리튬 판가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는 상황으로 해당 투자권의 사업성 역시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미 우리가 이 정보를 안다는 것은 현 시점 당연히 모든 리튬 회사 계약 담당자들도 이러한 원자재 가격 동향과 추세를 알고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이고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정제 리튬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0 판가를 적용한다면 어림에서 약 1,500억에서 4,000억 원의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고 향후 리튬 판가가 점진적으로 더 오른다면 역시 가용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실로 엄청난 수익성이 호주 광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권을 근거 없이 바지를 썼다느니 하며 공매도 세력을 돕는 나름 스스로를 기자라고 치장하는 인간들은 문제인데 이러한 악재성 보도는 한국 증시에서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도 기사 발행과 같은 시점에 적절하게 나오는 하방 압력과 함께 실제 폭락 소재로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해성 기사들로부터 투자자와 기업을 지키는 법안이 한국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독자분들께서는 단기적 주가 움직임보다도 동사가 자유진영 리튬 공급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는 관점으로 최초 투자 아이디어의 변동이 있는지를 체크하며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주가는 엘보말 주가와 비교해본다면 동사의 주가에 차지하는 비중에 아무리 철강 밸류가 크다고 해도 이차전지 사업부가 하락의 이유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가 정상이거나 타당하다는 식의 분석을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동사는 한국의 리튬 핵심 기업이자 양극재, 퓨처엠의 제휴사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 반등에 꿈쩍도 않은 주가에 모종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어 현재 밸류 관점에서는 명확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자분들께서 1조 원의 호주 신설 리튬 제휴사 투자의 의미를 깔끔하게 이해하시고 현재 동사의 주가를 해석하는 작업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외로 포스코홀딩스 IR팀에 추가 질의할 부분이 있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는데 제가 IR팀에 분명히 허락을 받고 영상을 만들었음에도 뭔가 연락처 밴을 먹은 건지 연결이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IR팀 답변은 널리 퍼지는 것을 사측에서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오늘 내용 관련 답변을 받게 된다면 이후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경험량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튬 관련된 소식이 있다면 오늘처럼 한국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독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